예, CBS 박종현 판승부 2부를 열었습니다. 내년 6.3 지방선거 6개월 앞으로 다가오면서 각 당에서 또 주요 출마 선언이 나오고 있죠. 특히 오늘 오전에는요. 내년 지방선거 최대 승부처인 서울시장 선거에 출사표를 던진 분이세요. 네,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만나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광화문 광장에서 출마 선언을 하셨더군요. 맞습니다. 예. 특별히 광화문 광장을 선택하신 이유는? 아시는 것처럼 서울은 내란이 일어났던 곳이면서도 예. 내란을 막아선 도시죠. 예. 그 상징적인 공간이 이 광화문 광장이었기 예, 때문에 그곳에서 과거에 이제 시민들과 함께 내란을 막았었던 것을 기리면서 또 특히 내년 선거가 내란을 종식시키는 한 방법이다. 이런 것들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 광화문 광장에서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어제 비가 와가지고 좀 추웠던 것 같은데 괜찮으셨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좀 걱정했는데 아침 한 9시부터는 예. 비가 그쳐서 예. 다행히도 별 문제 없이 치를 수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예. 아침에 이제 환경 공무관분들을 만나셨다고 맞습니다. 하는데 예. 또 어떤 메시지를 담고자 하신 것인지? 그러니까 사실 우리 사회에 가장 어떻게 보면은 필요한 노동이죠. 예. 그러나 제대로 조명받지 못하고 있는 부분도 맞고요. 예. 또 한편으로는 서울이라는 공적 조직이 존재한다는 걸 시민들에게 느끼게 하는 그런 분들이신 거예요. 예. 그래서 아침에 이제 그런 분들 만나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뭔가 개선될 점은 없는지 이런 얘기를 듣고 마음을 좀 다잡으면서 예. 출마 선언장에 가게 된 겁니다. 예. 어떤 말씀하시던가요? 아무래도 좀 관심 음. 이런 것들 얘기하시는데, 그러니까 전임 시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들 자주 만났다. 그래서 뭔가 힘든 점 이런 것들을 듣고 본인들이 얘기하기 전에도 미리 좀 챙겨주는 부분이 있었는데 예. 안타깝게도 현 시장은 좀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다라는 평가의 말씀을 좀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예. 자주 만나 뵙고 말씀 듣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예. 자, 오늘 아침 출마 선언 영상을 또 한번 잠깐 보고 또 말씀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서울은 어떤 시민의 삶도 바닥으로 떨어지지 않게 기본을 보장하는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누구나 자신의 잠재력을 끝까지 펼칠 수 있는 기회의 도시가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의 전환과 도약을 제안합니다. 기본특별시 서울로의 전환, 그리고 기회특별시 서울로의 도약입니다. 예, 오늘 아침 광화문 광장에서 이제 서울시장 출마 선언을 했던 우리 의원님의 모습이었는데 귀에 딱 들어오는 것은 기본특별시, 맞습니다. 기회특별시 맞습니다. 그 두 개의 단어입니다. 맞습니다. 예. 예. 기본은 이재명 대통령의 그 기본을 말하는 건가요? 예, 일맥상통하는 예. 개념이죠. 예. 그리고 이제 기회라는 말도 이제 우리 대통령님을 비롯해서 민주당이 많이 쓰는 말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두 가지 단어를 엮어서 기본이 갖춰져 있으면서 그래서 그 기본으로 인해서 시민들이 안전하게 도전하고 자신의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으면 예. 거기서 혁신이 일어나면서 기회들이 생기고 성장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만들어 본 겁니다. 예, 기본 얘기하면 또 저희가 이재명 대통령 기본 시리즈 기본소득 많이 생각나잖아요. 네. 근데 우리 박주민 서울시장에 많이 된다면 어떤 기본 서울 시민이 누릴 기본은 뭔가요? 일단 요걸 좀 설명을 좀 드리면 예. 최근에 이제 경제학에서 성장의 비밀이 뭐냐, 왜 성장이 일어나는 것이냐를 연구를 한 거예요. 예. 그래서 뭐 고전 경제학의 여러 가지 시나리오들 다 대입해 봤는데 예. 특히 최근의 성장을 푸는 핵심적인 단어로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게 혁신이었어요. 예. 근데 그럼 혁신은 어느 때 일어나느냐? 사람들이 도전할 때 일어나는 거죠. 예. 그럼 도전은 어느 때 많이 이루어지느냐? 뭔가 안전망이 갖춰져 있고 기본적인 게 갖춰져 있을 때 시민들이 마음을 놓고 도전을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본이 좀 갖춰지면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도전을 할 수 있고 그 속에서 혁신이 일어나고 그 혁신은 기회를 만들어내고 성장을 만들어낸다. 예. 이게 이제 최근에 어떤 경제학적인 어떤 흐름인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이 기본이라는 것은 제가 말씀드렸던 기본이라는 것은 그런 의미의 안전망, 어느 정도의 토대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패해도 괜찮아. 네. 실패해도 내가 안전할 수 있고 그래서 그렇습니다. 도전할 수 있다라는 네. 안전한 마음이라고 네. 말씀하시는 것 특히 같은데. 예. 서울 같은 경우에 도시 경쟁력 지수를 보면은 종합 순위는 6위예요, 세계에서. 그런데 주거는 35위입니다. 경기지역은 6인데 예. 주거는 35위. 그래서 사실 청년들이나 또는 서울에 있던 분들이 많이 서울을 최근에 떠나고 있어요. 예, 경기도로. 그리고 서울이
많기 때문에 수축하고 있고 고령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개선한다면은 예. 세계 도시 경쟁력 지수는 더 올라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의 삶도 더 편해지는 거겠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강조하는 의미의 기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떤 기회가 또 많아집니까? 그러니까 혁신을 할 수 있는 어떤 토대가 만들어진 다음엔 예. 사실은 좀 더 도전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만들어 드리기도 해야 되는 거죠. 도전의 도전할 수 기회? 있는 여건을 아. 만들어 드려야 되는데 예. 사실 우리나라는 그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네. 임상 실험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2017년부터 서울이 특히 1위를 놓친 적이 거의 없는 예, 도시예요. 예, 예. 그렇기 때문에 바이오 관련돼서는 굉장히 많은 잠재력을 갖고 있는 도시죠. 예.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홍릉에 있는 서울 바이오 허브 같은 경우에는 25년까지 예산이 5천억 예정돼 있었는데 이게 네. 대폭 깎였더라고요. 아. 근데 이런 부분을 좀 더 강하게 투자를 하고요. 예. 또 AI 같은 경우에도 AX 기업이라고 불리는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네네. 산업 현장을 AI를 토대로 바꿔주는 역할을 하는 기업들. 음. 그런 기업들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데가 서울이에요. 예. 그런데 이 기업들 제가 쭉 만나 보니까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경기도나 다른 데로. 아. 왜? 아무런 지원을 못 받는다는 거예요. 매력이 없습니까? 예, 그래서 어. 알아봤더니 양재 AI 허브 같은 경우에 서울 허브 같은 경우에 1년 사업비가 한 40억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 대폭 투자해서 뭐 AI라든지 바이오 관련돼서 좀 더 많은 기업들이 도전도 해볼 수 있고 세워질 수도 있고 커나갈 수도 있는 것들 만들고 또 그 속에서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기본이 갖춰진 상태이기 때문에 예. 시민들은 마음껏 도전할 수도 있고 예. 이렇게 되면은 어허. 결과적으로 시민들은 안심하고 편안하게 살면서 동시에 도시 전체의 성장도 이끌 수 있는 그런 어떤 그림이 그려질 것이다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렇군요. 네.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을 이제 좋아하시는 분들은 오세훈 서울시장의 시정이 덕분에 이제 살기 좋아졌다 말씀하시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거의 4선까지 하면서 오세훈 시장의 서울은 또 뭐가 나아졌는가 이런 질문을 또 많이 하시거든요. 박주민의 서울은 뭐가 달라집니까? 오세훈의 서울과? 우선 저는 서울시정의 우선순위를 완전히 바꾸겠습니다. 아, 우선순위. 시장을 위한 시정이 아니라 네. 시민을 중심에 둔 시정을 하겠습니다. 예. 예, 지금도 보면은 주택 정책이 굉장히 많은 분들이 관심을 맞아요. 예. 가지고 있는 분야 예,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주택 정책만 보더라도 사실 오세훈 시장은 신통기획이라든지 모아타운을 본인의 핵심적인 브랜드로 내세우는데요. 예. 이 두 가지 브랜드 사업을 살펴보더라도 착공 기준으로 봤을 때 예. 주거의 경우에는 공급이 0이에요. 어. 그러니까 굉장히 겉만 번들한 거죠. 예. 실질적으로 시민들의 피부에 와닿는 공급을 못했고요. 음. 그리고 공급의 방점을 찍는 데가 아주 극단적으로 민간에만 치중이 돼 있습니다. 예. 민간의 공급 굉장히 중요하지만 예. 아무래도 민간의 주거 공급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좀 비싸겠죠. 예. 그리고 또 문제가 뭐냐면 일단 어느 정도의 집을 있는 집을 부수고 다시 짓기 때문에 멸실이 발생합니다. 예. 그래서 뭐 예를 들어 31만 호로 공급하겠다 그러면 대략 그 중에 3분의 2인 20만 호는 부쉈다 다시 짓는 거라서 예. 순증은 한 10만 호밖에 안 돼요. 요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 민간도 중요하고 빨리 가야 되지만 요런 아쉬운 점들이 있다. 그래서 공공도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오세훈 시장은 아직까지도 민간. 공공은 철저히 무시하고 극단적으로 민간을 중시하는데 음. 저희는 공공도 자전거에 마치 두 바퀴 중에 한 바퀴처럼 기능을 하게 함으로써 시민들 특히 청년이나 신혼부부 같은 분들이 예. 원한다면 정말 접근 가능성 높은 어포더블한 주택을 충분히 가질 수 있도록 살 수 있도록 예. 하는 정책들을 추진하겠다. 이런 것들이 이제 시민을 좀 중심에 놓은 그런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오세훈 서울시장은 말씀하신 대로 이제 공공이 아니라 민간 주도 방식의 주택 공급을 하고 있고 지난 20년간 보면 또 서울에서 공급된 주택의 88.1%가 민간이 공급했다. 네, 지금 이제 이제 이재명 정부는 공공을 좀 강조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또 비판하는 이제 현 정부를 비판하는 것이 공공이 뭘 더 할 수 있냐, 민간이 더 잘한다, 원하는 건 이렇게 근데 주장하는데. 민간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기 네, 때문에 예, 예. 민간도 더 속도를 낼 수 있는 정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오세훈 시장의 신통 기획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게 아니라요. 예. 저희는 아예 신통 기획이 아니라 신통 사업으로 실질적인 속도를 낼 수 있는 방법들을 저희들이 추가적으로 보충할 생각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용적률을 높임으로써 사업성을 높이고 그래서 속도를 내겠다는 것은 굉장히 한계가 많은 방법입니다. 근데 오세훈 시장은 이 방법 말고는 거의 얘기하고 있는 게 없죠. 예. 근데 이거 말고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행정적인 어떤 재편이라든지 또는 금융적인 지원이라든지 중앙정부와 협조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단순히 기획만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사업이 집행되도록 하겠다. 민간의 경우도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공공의 경우는 좀 더 빠르게 좀 더 싼 가격으로 주택을 공급할 수 있는 게 맞아요. 예를 들어서 공공이 갖고 있는 부지를 땅을 공공이 직접 시행을 한다면 예. 과거에는 공공이 갖고 있는 부지를 보통 민간에게 매각을 했습니다. 예. 그럼 민간 건설사가 그 땅을 산 다음에 최대한의 수익이 오를 때까지 예. 기다리죠. 예. 근데 그게 아니라 공공이 바로 시행을 하게 된다면 보통 착공에 3년 정도면 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예. 그러면은 빠르게 공급할 수 있고 그리고 공공이 갖고 있는 부지를 이용하다 보니까 예. 상대적으로 20-30%는 저렴한 주거를 공급할 수 있죠. 물론 과거처럼 뭐 주공 아파트 이런 것들 얘기하는 게 아니라요. 건설사로는 뭐 레미안, 푸르지오 이런 데가 들어와서 건설해서 공급을 하는 거기 때문에 굳이 과거처럼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공중선언에서 힐스테이트까지 힐스테이트까지 언급해드리겠습니다. 예를 든 거니까요. 예, 예니까요. 오해하지 마시고. 자, 그런데 사실 이제 공공이 토지와 시행을 맡고 시공을 이제 민간이 하게 되면 그 민간으로서도 뭔가 사업성이 있는 사업이 되는 겁니까? 아, 물론이죠. 그러니까 그런가요? 건설사들은 이제 시공을 통한 이익을 확보하면 되는 거니까요. 아,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시공사들이 들어와서 시공을 안 할 이유는 없겠죠. 그렇군요. 그렇다면 땅은 어디 있는 땅을 쓸 거냐? 네, 땅이 있으신가요? 그런 말씀들 많이 네, 하시는데요. 땅. 저희들이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 때부터 이 땅에 대한 이제 물세가 검토를 했었어요. 그래서 예. 1차 발표한 예도 있고. 그래요. 예. 그래서 땅이 없는 건 아니다. 근데 아. 다만 이 자리에서 제가 구체적으로 부지를 밝히지 못하는 이유는 또 미리- 조만간에 정부가 공급 계획을 밝힐 거기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에 음. 제 입장을 좀 밝히는 것이 맞을 것 같아서 그럼 일단 그런 그렇게 하겠습니다. 계획에 있는 땅들이 뭐 신혼 부부라든지 살고 싶은 그 부지인 것이냐? 위치요? 위치가 위치도 좋은 데도 많죠. 그런가요? 네,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제 오세훈 시장이 지금 현역 프리미엄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제 민주당 입장에서 이제 도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또 여론조사 흐름 자체도 보면 오세훈 시장에 대한 만족도가 좀 높은 상황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고, 네. 그래서 민주당 도전으로서 어떻게 어떤 경쟁력이 있으세요, 우리 의원님은? 뭐 오세훈 시장은 제가 판단했을 때는 워낙 시장을 오래 했기 때문에 예. 시민들의 머릿속에는 시장하면 오세훈이라고 각인되어 있는 효과가 있는 건 맞습니다. 예, 예. 사실상 시장 4선 아니십니까? 그렇죠, 이제 5선에 그렇죠. 이제 5선에 도전하는 거죠. 예. 반면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과연 오세훈 뭐 한 거야? 예. 라고 얘기하는 시민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오세훈 시장이 이 실제로 어떤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 이런 것들 좀 자세히 좀 설명을 나중에 시민들에게 좀 드리고 또 오세훈 시장이 갖고 있었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능가하는 그런 어떤 정책적 비전을 보여드린다면 예. 저는 충분히 시민들을 설득해서 이길 수 있다고 봅니다. 이제 상대 후보로 이제 양자 대결을 펼치시면 오세훈 시장이 못한 거에 대해 강력하게 공격을 하셔야 될 텐데 핵심적으로 제일 못한 건 뭐예요, 오 시장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주거 같은 경우 굉장히 방점을 찍었지만 예, 주거. 실질적으로 착공 기준을 보면 공급이 제로다. 없었다? 공급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 전임 시장 시절에 비해서 매년 한 15,000호에서 2만 호씩 적게 공급한 거 아닙니까? 예. 그것뿐만 아니라 서울의 미래 먹거리에 관련돼서 예. 과연 오세훈 시장이 뭘 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AI 관련돼서도 투자가 굉장히 미미하다는 걸 보여드렸고요. 예. 바이오도 예산이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것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리고 컨텐츠 관련돼서도 예. K-팝에 그렇게 열광해서 많은 외국인들이 찾아오는데 서울에서 도대체 K-팝 관련돼서 볼거리, 들을거리, 즐길거리가 있습니까? 외국인 관광객들이 와가지고 주로 하는 일이 기획사 앞에서 사진 찍고 돌아가는 일이에요. 그러시더라고요. 네. 예. 이게 몇 년째 지금 K-팝이 전 세계적인 흐름을 예. 창조하고 있는데도 이걸 지금 안 하시는 건지 못 하시는 건지 예.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대로 말씀을 드리고 반면에 저는 다른 비전을 갖고 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거 공급에 대해서 일차적으로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리고 바이오라든지 또는 AI에 대해서 대대적인 투자를 통해 가지고 예. 육성하겠다는 것들 일단 말씀을 드렸고 예. 컬처 콘텐츠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특히 서울의 경우에 예. K-팝을 즐길 수 있는 대형 아레나가 없어요. 그래서 영종도의 인스파이어 아레나를 보면 이제 창동 쪽에 15,000석에서 2만석 정도 예. 만든다는데 예. 그거는 일본이나 상해에 있는 아레나보다 규모가 작죠. 그래서 우리나라 K-팝 그룹들한테서도 사실은 좀 현재 국내 공연이 그렇게 많이 되지 않고 많이 있고. 되지 않고 예. 있어요. 그래서
서부권 쪽에 한 5-6만 석의 슈퍼 아레나를 좀 오. 만들겠다라는 공약을 가지고 있고 서부권이요. 예. 그리고 K-팝이라든지 예. K-컬처를 주제로 한 엑스포라든지 이런 것들 적극적으로 해야 되겠죠. 저는 음. 사실 굉장히 가능성 있고 음.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예. 예. 자, 그리고 주택 공급 문제 굉장히 강조하고 계시는데 이제 우리 의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월급 절반이 집값으로 사라지지 않게 하겠다. 네. 그리고 SH공사를 주택 공급과 관리 전담 기관을 확실히 재편하겠다 음.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게 월급 절반이 집값으로 사라지는 이유는 대출 많이 받아가지고 그리고 주택 가격이 비싸기 비싸기 때문에 때문에. 구입 비용이 웬만한 뭐 좋은 부분이 만나거나 네. 그게 아니면 불가능하기 때문에 혹은 뭐 직업이 전문직이 아니면 어렵기 때문에 네. 지금 이제 대출금 많은 거잖아요. 음. 이거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시장 논리로 이렇게 많이 내게 아니 되는 아까 건데. 말씀드렸던 대로 네. 저는 공급을 대폭 늘리겠다. 공급이 특히 많으면 많이 늘리는데도 저렴한 주택을 많이 늘리겠다고 말씀을 드렸고 음. 민간 주택이든 공공 주택이든 일반인들이 사는 방식도 좀 바꿔줄 필요가 있어요. 아, 그런가요? 과거 이제부터 얘기돼 왔던 방식 중에 뭐 지분 적립형 이런 것들도 있거든요. 예. 근데 활성화돼 있지는 않죠. 예. 근데 그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활성화시키고 적용을 하면은 낮은 부담으로도 본인이 소유할 수 있어요, 집을. 예. 그래서 그런 아. 것도 설계하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예. 그렇군요. 자, 또 하나 이제 또 주거 문제도 중요하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 이명박 전 시장 같은 경우 네. 교통 문제에 업적이 좀 있었다는 네, 평가가 많이 맞습니다.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 우리 의원님께서는 서울시의 교통 문제는 어떤 보관이 있으신지? 일단은 그 강북 쪽에 그 철도 노선 중에 공사가 멈춰 있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예. 이거는 이제 강남과 강북의 격차를 만들기도 하고 예. 강북 주민들의 교통 편의성을 굉장히 떨어뜨리는 문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 뭐 서부 경전철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아직 안 가고 있는 부분들을 충분히 가게 할 수 있거든요. 예, 예. 시장의 리더십과 의지만 있으면 공사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조기에 착공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드리겠고요. 예. 예. 그다음에 버스 노선 조정이라든지 마을버스 역할 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하고 거기에 덧붙여서 이제 자치단체들 또 서울시의 역할로 이런 버스 노선의 빈틈을 없애는 방법이 충분히 가능합니다. 예. 그러면 한 8.3% 정도 되거든요. 8.3% 교통 소외 지역이 서울에 아, 예. 이걸 예. 제로로 만들 수 있습니다. 요 오. 공약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예. 꼭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예, 교통 문제에 대한 해법도 갖고 계신다라는 말씀. 자, 이제 서울시장 선거 이제 국민의힘 후보는 근데 이제 뭐랄까 현 시장에 버티고 있고, 내가 서울시장 나갈 거야라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네. 현재 나경원 의원 정도가 좀 보이고, 네. 뭐 물론 뭐 속으로 마음 생각하는 분도 계시긴 하겠지만 민주당은 거의 한 10명 되신다. 네, 많이 일각에서 그런 계십니다. 말씀을 네, 하고 많이 계셔서 네, 이제 당내 경쟁도 쉽지 않을 것 같다. 맞습니다. 네. 어떤 보관이 있으신지. 뭐 당에 이제 굉장히 많은 분들이 그것도 굉장히 예. 훌륭하신 분들이 도전장을 각자 다 저를 포함해서 막 이렇게 예, 내고 있기 내고 때문에 계시죠. 예. 굉장히 쉽지 않은 싸움이자 예. 굉장히 재밌는 싸움이 펼쳐질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아, 그래요. 근데 그 네. 가운데 뭐 만약에 너는 무슨 강점이 있어? 라고 이렇게 만약에 여쭤보신다면 예. 앞으로 많은 질문을 받으실 거기 때문에 미리 한번 대답해 보세요. 예, 저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좀 복잡하고 어려운 일을 좀 풀어서 성과를 냈던 경험이 많고 지금까지. 예, 그런 네, 것으로 삼성을 평가를 하면서. 많이 네. 받고 있죠.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상법 개정이 이번에 이제 주가 상승의 하나의 견인차가 됐다라고 평가를 받는데 제가 상법 개정을 처음 냈을 때 네네. 그때는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잘 이해를 못했었어요. 동료 의원들도. 예. 근데 이게 이제 결국 통과가 되니까 예. 주가 상승의 견인차가 되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쉽지는 않았습니다. 주변에 예, 있는 예. 의원들을 설득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중대재해처벌법도 사실은 당에서는 산안법 개정으로 가자라는 아하. 의견이 대세였는데 예. 제가 양대 노총을 설득하고 그것을 토대로 당을 설득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제정으로 갔던 거거든요. 저는 뭐 논란의 여지는 있지만 그래도 일터에서의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데 일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군사법원법 전면 개정안, 한국전쟁 이후로 최초로 전면 개정안을 제가 통과시켰는데 예. 그 당시에 군에서 반발이 굉장했거든요. 이거는 아. 그 부대장의 지휘권을 약화시키는 거다 이렇게 했는데 예. 결과적으로 통과시킨 후에 지금 군대 내 여러 가지 사법적인 투명성을 상당히 높이고 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뭐 그 위에도 뭐 문신사법이라든지 일 많이 예, 하셨는데요?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를 도입하는 문제라든지 예. 공수처 설치라든지 어. 연동형 비례제를 도입하는 선거제 개혁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 상당히 많은 논쟁 속에 있었던 법들이지만 예. 여러 가지 방식으로 통과시켜서 사회에 큰 변화들을 이끌어왔다고 자부합니다. 근데 의정 갈등
때도 의원님 활동 많이 하셨던 그렇죠. 기억이 나죠. 예, 정부와 소통해 가면서 예. 의정 갈등을 일단 멈춰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의대생과 전공의들 복귀시키는 역할을 했었죠. 그다음에 연금 개혁, 모수 개혁도 했고요. 어유 다 하셨다고. 예. 연금 개혁, 모수 개혁은 하긴 의원님 인터뷰한 기억이 나요. 예, 예. 제가 인터뷰 많이 했지 했었어요. 않았습니까? 예, 맞아요, 했었고. 맞아요. 그래서 사실은 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복잡한 과정 속에서 일을 만들어내고 풀어내고 성과를 내는 데는 굉장히 많은 역할을 했다고 자부하고 또 평가도 그렇게 받고 있습니다. 근데 서울이라는 데가 예. 아시는 것처럼 굉장히 복잡한 곳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뭔가 이 일을 추진해 나가려면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서 성과를 내는 데까지 많은 에너지를 투입해야 되는 그런 구조입니다. 갈등을 직면해야 되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런 역할을 하는데 적합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의정 활동이 그러한 문제 해결을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네. 그 능력을 이제 서울시정을 위해서도 쓰고 싶다라는 말씀인데. 네. 자, 그런데 최근에 이제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자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마음을 품고 계신 의원님들에게 굉장히 또 좀 안 좋은 혹은 불쾌할 수 있는 일이 발생했는데 대통령이 그 정원호 성동구청장을 SNS에 언급을 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구정 만족도가 높다. 음. 근데 이제 본인의 성남시장 시절에도 본인도 높았는데 네. 나 높았던 거에 비하면 명함도 못 내밀 정도 아니야? 뭐 이렇게 말씀을 해가지고 네. 이제 명심이 혹시 정원호 구청장에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의원님 직접 확인도 하셨죠? 네,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전화하셨죠 대통령한테. 그런 건 아니고 실제로 대통령님은 예. 뭐 장관이든 대통령실에 있는 예. 사람이든 예. 아니면 뭐 국회의원이든 여러 가지 경로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칭찬들을 하세요. 그래서 북돋아 주십니다. 예, 예. 또 잘못하고 있으면 그런 건 잘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세요. 예, 그래서 예. 뭐 총리도 얘기하고 대통령실에서도 이미 얘기했지만 그런 어떤 소통의 한 일환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지 않아요.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하실 필요는 없어요. 예, 예. 대통령으로서 격려 차원에서 했던 말이었다라는 말씀. 아니 만약에 칭찬받은 걸로 치면 저도 엄청나게 많은 칭찬을 받았거든요. 저희가 주목을 못했군요. 아니 SNS나 이런 방법이 아니라 제가 원내 수석일 때나 아, 예, 예. 제가 그 당대표님이실 때 맞아요, 당대표님이 기억납니다. 위원장이고 제가 기본사회위원회 수석부위원장으로 예, 일할 때나 늘 칭찬을 받았죠. 예. 그랬으니까 또 옆에 같이 일을 했었을 그렇죠. 거고. 예. 예. 알겠습니다. 자, 이제 경쟁이 시작된 건데 이제 현안 질문 좀 드리면서 좀 마무리할 텐데. 네, 그러십시오. 통일교 문제 굉장히 지금 뉴스 많이 나오잖아요, 의원님. 네,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풀어야 돼요? 지금 뭐 당의 입장이나 또는 의혹의 당사자로 지목되고 있는 분의 입장이나 대통령님의 입장이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수사할 건 수사해서 밝힐 건 밝히고 문제 있으면 처벌되는 것 정도대로 가는 것 그것이 현재의 입장인 것 같습니다. 예. 뭐 이제 이준석 대표나 국민의힘에 특검하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특검 필요합니까? 그래서 뭐 특검이라는 거는 뭐 저희 때도 그렇고 또 상대방도 그렇고 항상 보면은 일반적으로 수사가 진행되다가 안 될 경우에 특검을 하자고 보통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거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 당도 그렇고 당사자조차도 그렇고 대통령도 뭐 필요한 부분은 계속해서 철저히 수사해야 된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켜보실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한 3초 남았는데요. 자, 마지막으로 한번 서울 시민들에게 하실 말씀 있으면 남겨주십시오. 예,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도 서울이 굉장히 대한민국의 자랑이자 시민들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굉장히 큰 어려움들을 겪고 있어서 이런 부분을 뚫고 보다 더 활력 있고 기회가 넘치는 곳으로 만들어 가야 될 필요가 있고 제가 그런 일을 할 자신이 있습니다.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서울시장 출사표를 던진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을 만나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